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 말 그대로 세대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보통 증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아버지가 나중에 또 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두 번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야, 이거는 내가 어차피 아들에게 줘봤자 요거 쓰지도 못하고 또 세금 내고 넘어갈 거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다이렉트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는 게 어떨까? 요게 바로 세대 생략 증여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요,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할증 과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할증해서 매긴다 이거예요. 몇 퍼센트나 할증할까요? 30% 할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에게 직접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한 1억 원 나올 거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 1억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업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야, 이 30%만 더 내는 거는 부의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생겼습니다. 20억 원 이상을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40%로 이 할증과세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21억을 세대 생략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20억까지는 30% 할증, 1억은 40% 할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21억 전체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40% 할증이 들어갑니다. 자, 20억을 넘겨서 증여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 직접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보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가 더 많은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대 생략 증여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대 생략 증여를 어떻게 활용해서 플랜을 세울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보통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증여 공제, 세금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죠. 성인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10%만 세금 내는 구간이 1억까지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하면 세금 10%만 내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애한테 1억 원을 증여하면 또 10%만 적용이 될까요? 아버지가 증여했던 1억 원과 합해서 20%를 세금을 낼까요? 합합니다. 그래서 2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증여를 한 다음에 할아버지가 1억을 증여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10%만 냈고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것도 10%만 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10%의 할증 과세가 붙는다 그랬죠. 몇 퍼센트? 30%. 그러니까 10%와 3%를 합해서 13%만 내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증여해주면 20%인데 할아버지가 증여해주면 13%다. 이유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증여세를 따로 매기는데 유독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는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라면 누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세 커플 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했을 때 이 증여가액은 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은 증여 공제니까 세금 안 내고요. 1억은 10%니까 1천만 원 세금 내겠죠. 그럼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 증여했습니다. 10% 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1억을 증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합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10%의 할증과세 3% 하더라도 13%만 내는 거죠. 그 다음 외할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역시 합산 안 합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 부부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따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부 따로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증여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디테일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가 5억 5천만 원 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5천만 원은 공제고요. 1억은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해서 증여세가 대략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자녀가 소득이 없어요. 그럼 9천만 원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증빙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두 증여를 해줘야 돼요. 증여세 낼 돈도 증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억 구간을 넘어가니까 세율이 무려 30%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9천만 원만 증여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억 정도 증여를 해줘야 돼요. 30%가 과세됩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5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이번에는 그 증여세 낼 돈은 할아버지가 증여해주면 다시 10%부터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니까 13%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아버지가 증여해줬다면 그 증여세 낼 돈은 할아버지가 증여해준다든지, 반대로 할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해줬다면 아버지가 증여세 낼 돈을 증여해준다든지, 이렇게 양동작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보죠. 아버지가 시가 한 9억 2천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2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증여세는 한 30% 구간이 되고요. 그러면 2억 정도 증여세 나올 돈을 또 증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세금 역시 30%대에서 물어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 부담되죠. 어머니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동일인으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증여하면 되는데 이것도 2억이니까 20% 구간으로 넘어가요. 자, 또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1억,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1억.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합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합산하는 그 세 커플, 부모 커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커플,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을 모두 분류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세율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들 때문에 최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증여세 낼 돈을 증여하는 분이 분리되는 이런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한 7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만 7천 건이, 즉 한 37%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세대 생략 증여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또 이 세대 생략 증여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요. 먼저 증여 가액이 굉장히 높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건들을 쫙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이 한 1.1억 정도가 증여가 됐어요. 그럼 이걸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건의 평균 증여 가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손주에게 증여한 거는 60% 정도 많은 1억 4천이 넘습니다. 확실히 일반 증여보다는 세대 생략 증여의 증여 가액이 거의 50% 넘게 60% 가깝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에게 어떤 재산을 주로 넘겨줄까요? 건물일까요? 토지일까요? 아니면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일까요? 아니면 예금이나 이런 금융자산일까요? 이것도 통계를 내봤더니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은요,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굉장히 많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즉 거래가 된 가격대로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인기가 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금융자산을 손주에게 좀 많이 넘기는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살에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손주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0년 동안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손주가 1살 때 증여를 했다. 그러면 11살 때 다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계산을 할 때 합산을 안 한다는 거죠. 10년이 넘어가면. 그런데 뭐 18살 다 돼서 증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증여하려면 28살이 돼야 되는 거죠. 10년 텀을 생각하시면 무조건 빨리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최근 제가 이렇게 쭉 사례를 보면요. 출산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바로 세대생략 증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꽤 많습니다. 또는 돌 선물로. 옛날엔 돌 선물로 뭐 해줬습니까? 금 해줬잖아요. 근데 금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금융자산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돌 선물로 세대생략 증여를 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고요. 또는 뭐 입학 선물 이런 걸로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세대 생략 증여를 살펴봤는데요. 포인트는 30%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가? 아버지가 증여하는 것과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것, 외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것을 따로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상당 부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할증 과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